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한 비그로는 브라질 사우바도르, 오클랜드 거쳐 남아메리카 끝 마젤라 해협을 돌아 갈라파고스에 도착합니다. 비그로에 승선했던 1835년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론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에콰도르 본토에서 1000km나 떨어져 망망대해에 고립된 갈라파고스는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 이구아나, 쿠바 홍학, 갈라파고스 펭귄과 같이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종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진화론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립된 갈라파고스를 거꾸로 말하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갈라파고스의 면적은 대략 전라북도 수준인데 인구는 26,000명입니다. 50년대에는 1,000명이었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금은 인구가 26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입도를 규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20만원 가까이 뜯어가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섬은 항상 북새통입니다. 주민의 관광객까지 5만 명 이상이 북적이다 보니 전력난도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본토에서 전력을 끌어오기도 섬의 화력 발전을 건설하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에콰도르 정부는 지구촌을 대표하는 환경의 메카 갈라파고스를 보존하기 위해 전력 수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엔지니어링 수준과 개도국의 한계 때문에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했고 한국의 무상 원조 기관인 코이카가 지원을 약속하며 1.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2016년 건설해줬습니다. 1천만 달러 규모인 갈라파고스 신재생 사업은 도화 엔지니어링, BJ 파워, 대성 ENC, 디자인웍스, HNC 등 한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 엔지니어링사가 대거 참여해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에 통큰 지원을 한 것은 6.25 전쟁 때 에콰도르가 UN 비상임 이사국 자격으로 지원을 지지했고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처음 수출됐다는 상징성이 작용됐습니다. 게다가 건설 당시 대통령 이름도 라파엘 코레아, 억지로 번역하자면 라파엘 한국인데다 미국 유학 시절 장하준 박사의 지도를 받은 적도 있고 장하준 박사의 저서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한국식 경제 모델을 에콰도르에 적용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각별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열풍은 에콰도르를 휩쓸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화석 연료 제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론헬 갈라파고스 부시장은 섬 모든 가정에 전기 충전소가 설치되고 전기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전 형태도 신재생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섬의 전력의 20%만이 신재생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100%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장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더 건설하고 모자라는 전력은 이웃 플로레아나 섬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 에너지를 이사벨라 섬까지 도입해 해결한다는 보관입니다. 한국은 갈라파고스의 신재생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2016년 태양광 발전을 수행한 도화 엔지니어링은 1,000만 달러 사업비를 아껴 남는 예산으로 갈라파고스에 태양광 발전 홍보관을 제안해 결국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강호정 도화 엔지니어링 전무는 개발 원조는 수원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보관은 갈라파고스 상징인 이구아나 형상을 하고 있고 시범 설치된 태양광도 당초 3kW에서 9kW로 확대했다. 때문에 홍보관이 갈라파고스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건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살라오 갈라파고스 전력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적정량은 800에서 1000kW 정도지만 이번 사업은 900에서 1300kW 수준으로 600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년간 한국 엔지니어와 일하면서 확고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경험하게 됐다. 지구 반대편 나라에게 이렇게 완벽한 지원을 받을 줄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올 3월 한국해양경찰청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톤급 302, 303함 경비함정을 에콰도르에 무상 공여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이 경비함정을 갈라파고스 근해 경비에 투입했습니다. 섬의 전력과 경비를 한국이 동시에 지원한 것입니다. 에콰도르는 GDP 9,000달러 수준의 1, 2차 산업과 석유 채취가 주력인 개발도상국입니다. 정치와 치안은 혼란하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높아지는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임 니콜라스 주안 에콰도르 대사는 우리와 인터뷰에서 1,600만 명 에콰도르는 어쩔 수 없는 농업 기반 국가로 국가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론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 4차 지식 기반 산업으로 퀀텀 점프를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완벽에 가까운 나라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같이 혁신적인 성장을 한 나라가 있나? 없다. 우리는 철저히 한국을 배울 것이다. 주한대사 부임 당시 인천공항에서 내려 송도 신도시를 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에콰도르에 만들어야 할 지식 기반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에콰도르 지식 기반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엔지니어링사가 970만 달러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수행했습니다. 송도 신도시와 대덕과학단지의 노하우가 접목될 이 신도시는 에콰도르의 미래를 이끌 지식 기반 산업의 산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는 한국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페루 친체로 공항을 비롯해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국 엔지니어링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지만